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김포시장 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기를 앞두고 수해 취약 지역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사전 예방을 점검했는데요. 또 김포시 업무 보고를 통해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국이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아침 교통 소외 지역 통학 차량 운행 현장에 나와 학생들의 차량 이용과 노선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침수 피해가 컸던 고촌 상가 지역과 차량 침수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신곡리 수해 지역을 찾아가 우기 전 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작년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아니면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를. 인수위는 지난주 김포시 업무 보고를 통해 민선 8기 사업 추진 현황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국 업무 보고에서 인수위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5,500억 원 부담 계획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담당 국장은 해당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5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직접적인 기여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수위는 또 김포도시공사가 주요 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를 내놓았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동안 시 본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해석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확인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강남 직결, 인천 2호선 연장과 한강 2 컴팩트시티, 미래산업 육성 등 이기영 김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5월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폭이 다소 확대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2026년 5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5월 인천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6%로 하락폭이 다소 확대됐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같은 0.27%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월세 통합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0.36%에서 0.29%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방세 체납 관리에 AI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세 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안부 장관의 재정 기술 지원 근거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징수 효율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의정부의 한 커피 전문점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행사보다 진심 어린 작은 나눔이 참전 용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존경과 감사의 이야기를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송산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한 한 커피 전문점. 가슴에 훈장을 단 100발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커피 전문점 대표 김상우 씨는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 뒤
음료 주문을 받고 만들어진 음료를 가져다 드립니다. 주문받은 음료에는 비용 대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예, 어딜 가나 이런 대접받는 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참 이런 음료수를 대접받는 게 참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김 대표는 부친이 화랑 무공훈장을 받은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다가 무료 음료 제공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한 이 희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작지만 음료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그 희생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 참전 유공자를 위한 무료 음료는 이달 말까지 제공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4년간의 구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옥동준 서울시의원 양천구 제4선거구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특히 젊은 구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분들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냉정하고 차가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앞으로 사실 더 잘해라, 제발 좀 잘해라, 우리 지역을 좀 발전시켜라 라는 어떤 그런 소망들, 그런 기대들이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주거정비와 관련된 예산들, 특히 제 지역구인 신정 3사동, 신월 26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노후된 빌라, 저층주거지부터 시작해서 신축된 지금 아주 고가의 이게 다세대 아파트들까지 이렇게 되게 주거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주거정비 예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는 좀 더 지역을 잘 살피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의원 때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서, 사실 시의원이 되면 동네에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는 좀 되도록이면 동네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과 좀 밀접하게 스킨십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교통위원회입니다. 저희 목동선과 관련된 경전철 사업이 워낙 신월동과 신정동의 중요한 어젠다인 만큼 현재 바뀐 시정 권력과 잘 어떻게 조율해 가면서 이 목동선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지,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속도감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교통위원회가 조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또 노력을 많이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교통위원회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저는 주택공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꼭 가고 싶은 그런 상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특구 양천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AI, 요새 챗GPT나 이런 관련된 생성형 AI 프로그램 너무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 때문에 교육위원회도 가고 싶습니다. 그냥 솔찬히 잘한다. 동네에서 자주 보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도 잘하고 또 지역에 있는 현안을 다룰 만큼의 실력이 있고 예산을 확보할 정도의 능력도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두루두루 그렇게 크게 모자람 없이 그래도 하는 의원이구나. 그래서 저 젊은 의원인데 믿고 맡길 수 있구나. 이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해야죠.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해서 주민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지난 4년간 그래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다듬어졌고 또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현안 의제들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고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4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지역의 의제들 또 주민들이 제시해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동네의 젊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포부를 얘기했었었는데요. 초심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천구 진명여고와 신서초를 잇따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황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활동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진명여고 운동장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4,600만 원을 확보해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과 완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서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생들과 직접 대화하며 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황희 의원은 교육정책의 출발점은 학교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19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은평구의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송영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은평구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준 동료 의원들이 있었기에 제9대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구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1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약 102억 원이 증가한 1조 2,731억 여원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31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총 55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은평구의회는 다음 달 6일 제32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은평 성모병원이 국내 최초로 비임상 시험 디지털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글래스 활용 AI 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스마트 글래스 기반 AI 연구 지원 시스템은 연구자가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질문하면 AI가 기관 내부 표준 작업 절차서와 안전 지침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술입니다. 비침습 실험동물 개체 인식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실험동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술로 기존의 침습적 마킹 방식을 대체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4억 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양천구가 주민이 생활 속 도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스마트 기술로 해결책을 찾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 문제 해결단을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양천구민 또는 양천구 내 직장과 학교 단체 소속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20명이며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문제 해결단은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3차례 모임을 통해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생활 현장의 문제를 찾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양천구는 발굴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은행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첫 월리스 가든인 이른바 늘봄을 조성하는 등 공원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공원에는 저강도 신체활동 기구와 인지자극시설, 오감정원, 순환산책로 등이 갖춰져 있어 시민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공간과 맨발 걷기길, 휴게쉼터, 영유아 공간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부평구가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구민고충 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권익구제기구인데요. 모집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5명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운영시설은 백운공원과 갈산공원 등 5곳인데요. 물놀이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백운공원과 후정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제3회 부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야는 사회봉사, 산업경제, 체육진흥, 교육학술, 환경, 지역사회발전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오는 10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합니다.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 가운데 추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추천은 시 부서장과 구청장, 동장, 시 소재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이나 시민 20명 이상의 연설을 통해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 1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시민경축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2군 9구 체제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는 개편을 통해 도시 환경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행정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경축 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점포 무료 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갑니다. 올해 환경 개선 사업 예정인 점포는 모두 6곳으로 인천 관내 10개 지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은 올 상반기 연수구와 미추홀구, 중구 지역 3개 점포를 선정했는데요. 점포주에 금전 부담 없이 자원봉사단이 재료를 준비하고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시공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자원봉사단은 소외계층 긴급 주거환경 개선과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 사랑의 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 인천시가 기존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체제로 바뀌는데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관내 국가기초구역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 주소에 기반해 국토를 읍면동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로 나눈 구역인데요.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 단위로 현재 사용 중인 우편번호가 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주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물포구와 서해구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로운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부여해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변경된 국가기초구역 정보는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